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게 소리를 풍부하게 듣기 위해서는 좋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어간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한 개가 탑재가 돼요. 또 소리가 나온 스피커 부품은 가장 기본적인 부품, 가장 소리를 내는 힘이 약한 부품이 들어가게 돼요. 빗속은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사람마다 크기도 다르고 굴곡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성형 부품이 잘 맞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잘 안 맞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직접 말씀을 드리고 직접 선택을 하시라고 하기도 하고 갖춘 센터는 이제 저희 센터가 유일해요. 그래서 운영을 해오시다가 제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 측정 장비도 제가 포천에서는 유일하게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루기가 어려우시니까 청소도 조금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포천센터 원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낙보청기 포천센터 이준희 원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올해로 26년째 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한 지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을 해오시다가 제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촬영도 해보고 싶고, 뭐 홍보 겸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제가 부족하지 않나. 조금 더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제 말에 힘도 있고,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인정을 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12년이 되어서야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경력이 엄청 오래되셨네.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아직도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보청기 지금 좀 잘 나가는 거? 그런 것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포천센터는 지금 생긴 지가,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다른 보청기 상호였는데 세계 보청기라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보청기 제품을 다 취급하는 상호로 이제 운영을 해왔었는데, 포낙이 2009년도에 들어온 이후로 초기 멤버로 현재까지 16년이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할 때 최고의 장비로 오랫동안 이제 고객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비들도 지금은 오래됐지만 그때 당시 최신 청력검사 장비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 이제 최신 장비인 시리 측정 장비도 내가 포천에서는 유일하게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포천에서는 유일하게 전문 청능사 자격증, 또 보청기 관리사 자격증, 그리고 발달 재활 서비스 인증 자격을 모두 갖춘 센터는 이제 저희 센터가 유일해요. 그리고 전문 청능사 자격증도 포천이나 의정부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취득을 했어요. 보청기 지금 좀 잘 나가는 거? 그런 것들 설명 좀 해주세요. 요즘에 최고 잘 나가는 보청기라기보다는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최신의 보청기는 오데오 인피니오 스피어라는 오픈형 보청기 제품이에요. 오픈형 보청기는 귀걸이형 보청기보다 조금 작고 빗속형 보청기보다는 조금 크지만 조금 작고 안 보여서 실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보청기이기도 해요. 근데 보기에도 네,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정면에서 봤을 땐 잘 모르겠죠. 뒤에서 봤을 때도, 옆에서 봤을 때나 뒤에서 봤을 때나 조금 보이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염색 안 하신 분들은 백발이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은색깔 보청기를 하시면 거의 티가 안 나고, 염색을 매일매일 하신다면 검정색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착용했을 때 티가 잘 나지가 않고, 또 염색하시는 분들은 이 염색약이 아무래도 수건에 조금씩 묻어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하루 이틀. 그럴 때 보청기에 염색약이 묻어서 지저분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래서
염색을 하신다 하면은 저는 꼭 검정색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전혀 네, 막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청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많이들 처음에 부담스러워하는 보청기의 크기 정도는 어느 정도냐? 이런 정도가 조금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요 이제 귀걸이형 보청기라고 하는데 이 보청기는 이 정도. 조금 좀 전보다는 조금 보이겠지만 근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보청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귀걸이형 보청기는 조금은 보일지라도 관리하기가 쉽고 튼튼하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관리가 편한 거는 이런 귀걸이형 보청기가 가장 편하다.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많으실수록 손의 감각이 둔해지시고 눈도 침침해지셔요. 그러다 보면 너무 작은 보청기들은 다루기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보청기 착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보청기 관리인데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청소예요. 보청기를 매일 뺐다 꼈다 하는데 이 귀 속에는 귀지가 나오잖아요. 이 귀지가 이 소리가 나오는 구멍에 조금씩 쌓이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뭐 오픈형 보청기도 뭐 아주 쉽게 귀지가 막히는 건 아니고 귓속형 보청기도 아주 쉽게 막히지는 않는데 귀지가 아주 조금씩 막히다 보면은 나중에 아주 꽉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작은 보청기는 다루기가 어려우시니까 청소도 조금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귀걸이형 보청기는 청소도 뭐 칫솔 같은 거 우리 부드러운 칫솔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충 해줘도 고장날 것도 없고 간편하고 아주 쉽게 청소하고 관리할 수가 있다. 보시면 그런 것도 여쭤봐요.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대부분 어르신인데 어르신께서 혼자 계시냐 아니면 자녀분들이랑 같이 계시냐. 혼자 계시다면은 저는 웬만하면 귀걸이형 보청기를 추천을 드리고 자녀분들이 계셔도 추천드리긴 하지만 자녀분들이 계시면 조금 도와주실 수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혼자 못하는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같이 사는지 혼자 계시는지를 꼭 여쭤보고 내가 조금 보이더라도 쓰기 편한 게 좋아 관리하기 편한 게 좋아 한다면 귀걸이형 보청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청소를 하면 어디를 하는 보청기에 소리가 들어가는 마이크 부분이 있고 소리가 나오는 이 뭐 귓꽂이 귓속형 보청기는 리시버 부분이 있어요. 이쪽으로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귀 속의 귀지가 우리 얼굴, 머리에서 나오는 이 유분이에요. 유분이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이 돼서 산화가 돼서 딱딱하게 노랗게 굳는 게 이제 귀지가 되는 거죠. 이 귀지가 이 귀 외벽에 쌓여 있다가 보청기를 착용하면서 이 외벽을 긁게 되면 귀지가 조금씩 이 소리 나온 부분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이런 칫솔과 같은 검정 솔로다가 이렇게 청소해 주실 수가 있고 귓속형 보청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큰 소리인데 실제로는 요거보다는 조금 작은 걸로 드려요. 요 소리 나온 리시버 부분을 살살살 털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귓속형 보청기 이 귓속형 보청기에는 귀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 필터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조금 억센 이 두꺼운 솔로 문지르게 되면 필터를 뚫러서 망가뜨릴 수도 있고 이 안에 귀지가 들어가서 이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 리시버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귀 속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이 하얀 부드러운 솔로 살살살 해주셔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어르신들이 직접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나는 잘한 것 같은데 하고 맨날 오셔요. 그런데 오셔서 보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귀지가 막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열흘 있다가 갑자기 오셔요. 보청기 고장 났다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보면은 귀지가 이제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어르신들께서 또 나오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젊은 분들은 걷기라도 편한데 어르신들은 걷기도 힘드시고 한참 오시다가 쉬었다 오시기도 하시고 또
버스 한참 기다렸다가 타고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나오셨는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금방 왔다 가시면 손님도 허무하시고 저도 허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편한 건 귓속형 보청기보다는 귀걸이형 보청기가 편하다. 그리고 가장 이 중간에 있는 오프형 보청기가 청소도 간편하기도 하고 또 귓속형 보청기보다는 또 덜 막히기도 해요. 가장 요즘에 많이 판매가 되는 건 이제 귓속형 보청기가 아닌 오프형 보청기입니다. 보청기의 형태가 다른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보청기는 단순히 귀 속에 끼는 보청기도 있고 이렇게 걸기도 하는 보청기도 있고, 같은 귓속형 보청기인데 이렇게 아주 작은 보청기도 있어요. 보청기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크기만 다르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보청기는 괜히 작고 이 보청기는 괜히 큰 게 아니죠. 이렇게 귀 속에 넣는 아주 작은, 제 귀 속에 쏙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고막형 보청기는 잘 안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보청기의 구조는 소리가 들어가는 마이크, 여기서 소리를 처리하는 앰프, 또 소리가 나온 스피커, 세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소리가 들어간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한 개가 탑재가 돼요. 또 소리가 나온 스피커 부품은 가장 기본적인 부품, 가장 소리를 내는 힘이 약한 부품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청기가 조금만 이렇게 커지더라도 소리가 들어가는 마이크 부품이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소리를 내는 스피커 부품도 센, 출력이 강한 부품을 넣을 수가 있어요. 또 차이점은 이렇게 작은 고막형 보청기는 아주 작은 건전지가 들어가고, 또 이런 보청기는 조금 큰 건전지가 들어가요. 여기서도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아주 작은 건전지는 어르신들이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건전지가 크기 때문에 교체도 쉽고 오래가서 자주 교체를 안 해줘도 되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건 조금은 보이지만 이렇게 큰 보청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보청기의 가장 중요한 건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돼요. 보청기를 귓본을 떠서 채취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실리콘 돔으로 착용을 하기도 하지만, 귀 속에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환기구로 인해서 아니면 아주 미세한 틈으로 인해서 소리가 새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가 나왔을 때 다시 소리가 들어가는 마이크 부분으로 소리가 들어가면 이 하는 하울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보청기의 구조가 가장 좋은 건 이 소리가 나오는 부분과 소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거리가 멀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거리가 멀어서 하울링이 덜 발생되고, 하울링이 발생이 되면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다 못 듣고 하울링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소리를 제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귓속형 보청기보다는 거리가 먼 이런 귀걸이형 보청기, 오프형 보청기가 훨씬 더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노래방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은 예인데, 요즘에 보청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삐 소리가 나더라도 일시적으로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게 소리를 풍부하게 듣기 위해서는 좋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이런 귀걸이형 보청기, 오프형 보청기가 좋습니다. 그냥 작다고 제일 안 보인다고 제일 좋은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제가 이런 이 보청기에 대한 차이점을 직접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리고 직접 선택을 하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상태에 따라서 이 청력이 아주 많이 나쁘신 분들은 이런 고막형 보청기, 초소형 보청기로는 착용을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큰 ITC 보청기나 귀걸이형 보청기, 오프형 보청기를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초기일수록 더 작고 더 안 보이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 귀 속에 귀병이 있으셔서
중이염이 있으시다거나 이제 귀 속에 이제 습기가 많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도 습한데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은 보청기에 아무리 바람이 통하라고 환기구가 있어도 습하게 돼서 이 귀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픈형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또 오픈형 보청기 중에서도 귀 속에 넣는 이 실리콘을 통풍이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오픈돔을 이용해서 보청기를 착용하면 귀 건강도 지키고 소리도 조금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청력 형태에 따라서도 이 귀 속에 들어가는 이 돔 형태가 달라지게 돼요. 저음이 좋은 분들은 내 목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이런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오픈돔을 사용해야 되고, 청력이 많이 나쁜 분들은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귀를 꽉 막아주는 이런 이중으로 된 실리콘 돔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청력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 몰랐어요. 네, 그쵸. 똑같은, 그냥 귀가 안 들리니까 똑같은 걸 사용하는. 이런 실리콘 돔을 기성형 돔이라고 하는데, 청력이 아주 많이 나쁘든 덜 나쁘든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건 이렇게 귓본을 채취해서 맞춤형 귓꽂이를 가장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하울링이 생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귓속을 빈틈없이 잘 막아줘야 되는데, 귓속은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사람마다 크기도 다르고 굴곡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성형 돔이 잘 맞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잘 안 맞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귓볼을 채취해서 이렇게 맞춤형 귓꽂이를 꼽게 되면은 착용했을 때도 더 편안하고 꼽기도 쉽고, 또 이 청력 형태에 따라서 환기구도 잘 만들 수가 있고, 이 귓꽂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청력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귓바퀴 모양에 따라서 1600개의 데이터로 분류를 해서 이 설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더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성형 돔은 바로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런 맞춤형 귓꽂이 같은 경우는 제작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일주일을 기다리면 5년을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나한테 딱 맞는 거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양복도 기성 양복이 있고 맞춤 양복이 있듯이 아무래도 내 몸에 꼭 맞춘 보청기가 더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저거는. 네. 요 화면 잠깐 잡아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청기를 상담할 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실시간으로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말을 할 때마다 막대기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이 보청기는 20채널로 구성된 보청기인데, 이 말을 할 때마다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이 보청기가 도움을 주고 있다, 보청기의 효과를 이제 알려주는 화면이에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소리는 이렇게 연한 막대기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는 이만큼씩 이 진한 막대기가 각 주파수마다 다르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청기의 착용 효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화면입니다.